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25살의 서연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세상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지우와의 데이트 중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눈에 비친 건 서연이 지우의 입술에 키스하는 장면이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고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여자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우는 서둘러 사라졌고 서연은 어머니에게 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폭풍이 몰아친 듯 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재혼한 계부는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연을 방으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이런 더러운 짓을 어떻게. 내가 정상적인 애가 아니야. 서연은 방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숨겨온 비밀이 폭발하고 있었다. 지우와의 만남은 1년 전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되었다. 지우는 24살, 활기차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미소에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서연을 불러 앉혔다. 오늘부터 집 밖 출입 금지야. 그리고 그 여자랑 연락 끊어. 안 그러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 지우의 답장은 즉시 왔다. 무슨 일 있었어? 걱정돼. 하지만 서연은 답하지 않았다. 계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50대 중반, 조용하고 사려 깊은 남자였다. 어머니와 재혼한 지 5년, 서연과는 혈연은 없지만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쌓아왔다. 그날 저녁, 계부는 서연의 방문을 노크했다. 서연아, 이야기 좀 할까? 서연은 놀라서 문을 열었다. 계부는 조용히 들어와 앉았다. 내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셨어. 하지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구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지우를 사랑해요. 숨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 못하겠어요. 계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연후 그는 말했다.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하지만 이 사회에서 쉽지 않을 거다. 서연은 놀랐다. 예상치 못한 지지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고 서연을 무시했다. 며칠 후 서연은 집안에서 갇힌 듯한 생활을 했다. 지우와의 연락은 끊겼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그리워했다. 계부는 은밀히 서연을 도왔다. LGBT 권리에 관한 토론회가 있어? 가보는 건 어때?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망설였다. 어머니가 알면. 계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도와줄게. 비밀로. 그렇게 서연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런 자리에 갔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한 여성은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야.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계부에게 말했다. 감사해요. 가서 생각이 좀 정리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서연의 핸드폰을 본 어머니는 토론회 초대장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런 데 다녀. 계부, 당신이 도운 거지.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가족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모두를 아프게 하는데. 지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우는 이미 상처받아 멀어져 있었다. 서연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헤매고 있었다. 토론회에서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이 서연에게 연락했다. 다음 모임에 오실래요? 내 이야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계부의 격려로 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하지만 가족이 반대해요.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 남성은 동성애는 비도덕적이다. 가족을 파괴해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 말에 반박했다. 사랑은 도덕과 상관없어요. 왜 제 감정을 부정해야 해요? 토론은 뜨거웠다. 서연의 마음은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기다렸다. 계부는 중재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당신이 서연을 망치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서연은 밤마다 울었다. 지우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마침내 서연은 지우를 찾아갔다. 카페에서 만난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왜 이제 와? 내가 날 버린 거잖아. 서연은 사과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싸울게.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아팠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다. 그러나 이 재회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어머니가 지우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서연의 결정은 빨랐다. 그녀는 지우와 함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어머니는 서연을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그런 길을 가겠다면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서연은 짐을 챙겨 지우의 집으로 갔다. 지우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여기서 같이 살아. 나랑. 지우의 말에 서연은 안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서연은 직장을 구해야 했고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서연 씨, 여자친구랑 산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상처가 쌓였다. 계부는 몰래 서연을 만나러 왔다. 내 어머니가 아직 화가 나셨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연은 고마워했다. 아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토론회에 갈 수 있었어요. 계부는 미소 지었다. 그 토론회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계속 참여해. 서연은 계부의 말대로 토론회에 나갔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차별받아요. 법적으로도 보호되지 않죠. 그녀의 발언은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보수적인 참가자는 전통 가치를 지켜야 해. 동성 결혼은 가족 해체의 시작이야. 서연은 반박했다.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왜 성별로 제한하나요? 토론은 격렬했다. 서연의 내적 성장은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우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우리 결혼할까? 지우의 말에 서연은 웃었다. 한국에서 가능할까? 현실은 냉혹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서연은 절망했다. 토론회에서 만난 활동가들이 도왔다. 권리 운동에 참여해. 변화를 만들자. 서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시위에 나갔다. 서울 광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 사랑은 자유다. 하지만 시위 중 경찰이 개입했다. 서연은 밀려 넘어졌다. 그 상처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우에게 말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위험해. 지우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어머니의 반응은 더 나빠졌다. 계부를 통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서연이 미쳤어. 저런데 나가 라고 말했다. 계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서연이 행복한 길을 가는 거야?
왜 반대해?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키운 딸이 왜 이렇게 됐지? 가족의 갈등은 깊어졌다. 서연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집에 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가.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서연은 눈물로 돌아왔다. 지우는 위로했다. 하지만 지우 자신도 압력을 느꼈다. 지우의 가족은 그녀의 성향을 알지 못했다. 언제 말할 거야? 서연의 물음에 지우는 망설였다. 아직. 무서워. 이 망설임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지우의 부모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우는 서연을 친구로 소개했다. 그냥 룸메이트야. 서연은 상처받았다. 나를 숨기는 거야. 지우는 사과했다. 미안. 아직 준비 안 돼서. 서연은 화가 났다. 나 혼자 싸우는 기분이야.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토론회에서 서연은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파트너가 가족에게 숨기면 어떡해요? 한 참가자는 시간을 줘. 모두가 다르니까. 서연은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다툼이 벌어졌다.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서연의 말에 지우는 물론. 하지만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서연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집을 나왔다. 혼자 거리를 방황했다. 계부가 연락했다. 어디야? 걱정돼. 서연은 계부를 만났다. 지우가 날 숨겨. 나 혼자만 희생하는 것 같아. 계부는 조언했다. 사랑은 양보야. 하지만 내 자신을 잃지 마.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지우를 찾아갔다. 우리 솔직해지자. 내 가족에게 말해.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할게. 너 때문에. 지우는 부모에게 고백했다. 부모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미쳤어. 당장 헤어져. 지우는 울며 돌아왔다. 서연은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우는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이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서연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내 성향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서연은 항의했다. 이건 차별이야. 그녀는 권리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토론회는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서연은 연설을 준비했다. 우리는 존재할 권리가 있어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청중들의 박수가 그녀를 지지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동성애 반대. 그들의 외침이 서연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와 울었다. 지우가 달려왔다. 괜찮아. 우리가 이겨.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화해는 아직 멀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서연을 피했다. 계부는 다리 역할을 했다. 내 어머니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서연은 희망을 가졌다. 서연의 연설은 소셜미디어에서 퍼졌다. 젊은 레즈비언의 용기 있는 고백시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다. 서연은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 유명세는 양날의 검이었다.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혐오 댓글도 많았다. 비정상. 지옥가. 서연은 그 댓글을 보며 떨었다. 지우는 무시해. 우리는 강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의 내적 갈등은 커졌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모두를 아프게 하는데. 토론회 주최자가 서연에게 제안했다. 전국 투어 토론에 참여할래? 내 목소리가 필요해. 서연은 수락했다. 부산, 대구, 광주를 돌며 연설했다. 각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녀를 감동시켰다. 한 청년은 너 덕분에 커밍아웃했어 라고 말했다. 서연은 뿌듯했다. 하지만 여행 중 지우와의 거리가 생겼다. 지우는 서울에 남아 일했다. 보고 싶어. 지우의 전화에 서연은 나도. 곧 돌아갈게요.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에 불안이 느껴졌다. 지우의 부모가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헤어지지 않으면 지원 끊을 거야. 지우는 고민했다.
서연에게 말하지 않았다. 서연이 돌아온 날 지우는 이상했다. 우리 잠시 거리 두자. 서연은 충격받았다. 왜? 부모 때문이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너 날 버리는 거야? 지우는 울었다. 미안. 견딜 수 없어. 서연은 집을 나왔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계부에게 갔다. 지우가 날 떠났어요. 계부는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 자신을 지켜. 서연은 절망했다. 토론회에 나가도 마음이 공허했다. 한 토론에서 상대가 공격했다. 동성애는 정신병이야. 치료받아. 서연은 반박했다.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당신의 편견이 병이죠. 하지만 그 말 후 서연은 무대 뒤에서 쓰러졌다. 스트레스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병원에서 깨어난 서연은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가 왔었다. 왜 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아프단 소식 듣고. 미안해. 서연은 놀랐다. 어머니의 변화였다. 나도 내가 왜 그런지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울었다. 화해의 시작이었다. 지우는 후회했다. 서연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갈게. 하지만 서연은 생각할 시간 줘. 라고 말했다. 서연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내 선택의 대가는 뭐였을까? 토론회에서 만난 멘토가 조언했다. 상처는 성장의 일부야. 계속 싸워. 서연은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혼자서. 그녀는 책을 쓰기로 했다. 한국 레즈비언의 삶지라는 제목으로. 쓰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해소했다. 지우는 서연을 찾아왔다. 용서해줄래? 서연은 내가 진심이라면 두 사람은 재회했다. 하지만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정부가 LGBT 법안을 논의했지만 반대가 심했다. 서연은 로비 활동에 나섰다.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했다. 우리도 시민이에요. 권리를 주세요. 한 의원은 고려해보겠어 라고 말했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반대단체의 공격이 왔다. 서연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그만둬. 아니면. 서연은 두려웠다. 지우는 그만두자. 위험해. 라고 말했다. 서연은 망설였다. 포기할까? 아니면 계속. 그녀는 계속하기로 했다. 계부의 지지가 힘이 되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도 서서히 지지했다. 조심해. 가족의 유대가 회복되었다. 서연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이제 리더가 되었다. 토론회에서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외쳤다. 청중들의 함성이 그녀를 감쌌다. 서연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다. 그녀는 국제 LGBT 컨퍼런스에 초대받았다.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외국인 활동가들과 만났다. 한국의 상황이 어렵네요. 한 미국인이 말했다. 서연은 네, 하지만 변하고 있어요. 그녀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 사회를 바꾸자. 그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귀국 후 새로운 갈등이 기다렸다. 지우의 부모가 소송을 걸었다. 우리 딸을 빼앗았다. 서연은 충격받았다. 이게 무슨. 변호사를 구했다. 토론회 멤버들이 도왔다.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증언 태상에서 서연은 우리는 사랑해요. 왜 방해하나요? 라고 말했다. 판사는 이 개인 자유를 존중하지만 판결은 지우 부모의 패배였다. 서연과 지우는 안도했다. 하지만 지우의 부모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졌다. 지우는 슬펐다. 내 가족을 잃었어. 서연은 미안.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이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서연의 책이 출간되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TV에서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타고난 거예요. 라고 말했다. 반발도 컸다. 보수 단체가 시위를 했다. 서연 아웃, 서연은 위협을 받았다. 경호원을 붙였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모두를 잃는 꿈 계부가 위로했다. 내가 오라. 포기마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지지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가족의 지지가 그녀의 버팀목이었다. 지우와의 관계도 안정되었다.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영원히 함께할까? 지우의 말에 서연은 등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다. 직장에서 승진이 막혔다. 내 이미지가 서연은 이직했다. 새로운 회사에서 환영받았다. 다양성을 존중해요. 희망이 보였다. 토론회는 이제 그녀의 주도로 열렸다. 젊은이들이 모였다. 어떻게 커밍아웃 하나요? 서연은 조언했다. 자신을 사랑부터 해. 그녀의 말은 많은 이를 깨우쳤다. 하지만 한 참가자의 이야기가 서연을 흔들었다. 가족이 자살 위협해요. 서연은 상담했다. 도와줄게. 그녀는 한라인을 만들었다. 상담 전화가 쏟아졌다. 서연의 삶은 바빴다. 지우는 질투했다. 나보다 활동이 우선이야. 서연은 아니. 균형 맞출게. 관계의 균열이 다시 보였다. 다툼 후 지우는 미안. 내가 소중해. 라고 말했다. 서연은 용서했다.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왔다.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서연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녀는 상을 받았다. LGBT 권리 공로상 수상식에서 직원 모두의 승리예요. 라고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잃은 친구들, 가족의 갈등, 지우와의 다툼. 이게 같이 있었을까? 서연은 자문했다. 계부가 말했다. 내가 변화를 만들었어? 그게 대가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의 여정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연의 삶은 안정되었다. 책 판매가 이어졌고 강연 요청이 많았다. 지우와는 안정된 관계를 유지했다. 우리 집 사자. 지우의 제안에 서연은 동의했다. 작은 집을 샀다.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떠올랐다. 어머니와의 화해는 완벽했다. 어머니는 지우를 받아들였다.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내 행복이 제일이야. 계부는 잘됐구나. 라고 웃었다.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서연은 감격했다. 토론회는 이제 전국 네트워크가 되었다. 서연은 대표가 되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웁시다. 이 멤버들의 열정이 그녀를 움직였다. 한 젊은 여성이 너 덕분에 살았어. 라고 말했다. 서연은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지우와의 결혼식은 비공식이었다. 친구들 앞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사랑해. 이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 서연은 캠페인을 벌였다. 혐오를 멈춰. 미디어에서 보도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커졌다. 이제 서연은 아이콘이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쉬고 싶어.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는 휴가 가자 제안을 했다. 해외여행에서 서연은 재충전했다. 돌아와서 다시 활동했다.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결론적으로 서연의 여정은 상처와 성장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다. 자유, 사랑, 그리고 변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를 숨기는 것이 가족을 보호하는 올바른 선택일까? 아니면 솔직함이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할까?